국민의힘에서도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죠.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탄핵 이후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라는 건 아니고 그 방식이나 이런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났죠. 네, 자 김영태 의원, 일단 김문수 전 장관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엔 깨끗한 김문수가 제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저희 당내에 여러 후보분들이 계시겠지만 각각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장점은 어찌되었든 청렴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또 여러 행정 경험과 국회의원 경험이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다만 단점 중으로 이제 꼽히는 것이 중도 확장력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그런 메시지를 낸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고요. 또 보통 유권자분들이 대권에서 듣고 싶어하는 것이 심판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비전 제시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는 사실 개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으로 왔지만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과연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을까 많이 불안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주자라고 하면 사실 이런 분들한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수 오늘 장관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삼성전자를 유치했고 GTX를 또 유치했었고, 그러니까 과연 이러한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경제 도약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좀 중요했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전혁 의원, 일단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엔 내가 제격이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죠. 사실 피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재판 일정 때문에 실제로 선거운동하는데도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윤석열식의 정치 보복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탄압하기 위해서 선거법도 굉장히 세게 걸었었고 2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으로 아치포로는 대장동 재판이라든지 여러 재판이 남아있는데 결국에는 정치보복의 산물로서 남아있는 것이 결국에는 윤석열이 남긴 산물로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재판을 다니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네거티브부터 시작하고 나오시는 분께서 정말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사실 저는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일 때 제가 환경노동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자주 봐왔지만 정말로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도 그 내용들을 저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나가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 선언 전에 당 지도부하고 공개 면담을 가졌더라고요. 네, 예. 자, 현재까지는 지지율로 보나 혹은 친윤계나 당 지도부의 신임으로 보나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선대위가 저희가 경선 룰을 세팅을 했고요. 내일 저희가 비대위가 있을 예정인데 비대위에 보고하고 여기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선 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대선이 60일도 안 남았지만 이 안에서 굉장히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비전 발표회라든지 토론회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진원 논설위원.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죠. 날짜까지 정한 것 같은데 오늘 김문수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더군요. 네, 발언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문수 후보를 얘기하는 건데 문수형은 탈레반이다. 나는 문수형하고는 다르다.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나는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 반응은 뭐 고견이니만큼 잘 듣겠다고 점잖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이제 견제구를 날리는 배경에는 역시 이제 그 두 분의 그 당내 지지층이라든지 또 당 밖에서 보는 이 표심의 시선들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당내에서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최종적으로는 뭔가 이제 탄핵 반대 입장에 섰던 후보로서 약간의 이제 뭐 단일화라든지 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그 홍준표 대구시장 측에서 좀 선제구를 날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일단 여권 내에서는 입장이 비슷한 두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좀 견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문수형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사실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문수 전 장관이나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수형이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나이를 찾아보잖아요. 김문수 전 장관은 74살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71살입니다. 자, 그래서 나보다 저분이 더 나이가 많아, 내가 더 젊어, 뭐 이런 식으로 견제구를 날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는 분명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앵커님께서 추측하신 것이 없지 않아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시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있고요.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은 일단 1극 체제가 아니고 여러 후보들이 있고 각 여러 후보들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이라는 것이 있고 반면에 이제 김문수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은 청렴성이라든지 일관성, 그러니까 서로 없는 것을 하나씩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대권 경선에서 좀 공유하고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되더라도 좀 이렇게 어떻게 함께하고 공동 이런 정권을 같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지도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전영기 의원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홍준표, 김문수 이 두 분 가운데 어느 분이 더 경쟁력 있어 보이십니까?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경쟁력이 두 분 다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두 분 다 잘 아는 분이거든요. 사실 네.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홍준표 시장님을 봐왔었는데 사실 뭐 감히 평가하자면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남지사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내려놓으셨고 이번에 대구시장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내려놓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국민을 섬길 그런 자세가 되어 있나 하는 부분에서 저는 낙제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한테서 탈레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저는 충분히 탈레반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도 김구 선생님을 두고 중국인이라는 둥 이런 극우적인 생각과 입장을 밝히신 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비상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서 김문수 장관이 전 장관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도 낙제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권에도 굉장히 그 많은 잠룡들이 있는데 이 두 분의 역할이 궁금합니다만 이 두 분은 지도자로서 저는 역할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진원 노사위원,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 대통령 선거 출마를 부인해 왔습니다만 이 선거 캠프를 또 이미 다 구성한 듯이 오늘 즉시 임명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당내에 기본적으로 그 김문수 전 장관을 지지했던 의원들이 꽤 있었고요. 네. 또 계속 출마를 종용했던 분들이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성격상 이제 일단 전통 보수 그 수요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김문수 전 장관의 출사표를 보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해서 핵 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추고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방위비 분담 문제나 핵 연료 재처리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와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이른바 그 보수 정당의 전통 지지층을 겨냥한 듯한 이런 이제 정책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뜻에 맞는 의원들 상당수가 역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